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CS 리더스 2019년도 2회차 지난 3월 10일 날 진행됐던 시험 문제죠. 이 문제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국가공인이라는 시험에 대한 서비스 분야 시험 문제에 대한 풀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셔서 정기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전략론,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1번, 서비스 청사진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서비스 청사진, 그러면 일단은 말 그대로 설계도겠죠, 설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설계도. 청사진 그러면 고객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1번, 내외부 마케팅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구성합니다. 맞죠, 이거. 2번, 내부 작용선은 부서 고유의 상호 의존성 및 부서 간 경계 영역을 명확히 해주어 점진적인 품질 개선 작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내부 작용선, 내부 상호작용선이라고도 부르죠, 저희가. 자, 맞습니다. 3번, 일선 종업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향식 의사 접근은 배제하고, 자, 일단 틀렸죠. 하향식 의사 접근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상의 하달과 하의 상달을 촉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3번이 워딩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하향식 의사접근을 배제하고 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 4개의 보기는 다 맞는 말이죠. 자,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자, 그럼 보기를 좀 읽어봐야죠. 평가만을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편견을 버리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수행돼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다시 한번 보기에서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라는 말이 나오면 딱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객관성이라는 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의 소리 VOC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VOC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고객이 기업에게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총칭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죠. 고객의 소리라고 부르니까요. 2번,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다시 고객에게 피드백해 줌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3번, 고객 접점의 접근성, 반응성, 친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채널로 입수된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분석하여 이를 경영활동에 활용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4번, 고객의 방문, 문의, 상담, 항의, 건의, 제안, 거래 등 기업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습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 남았네요. 수집 채널에 제한이 있으며 이럴 리가 없죠. 일단은 원시 데이터에 가공된 형태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객의 실제 성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이런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CRM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네,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고객의 실제 성향을 파악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VOC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히려 이제 CRM에 대한 의미 정도를 좀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보기 MOT 사이클 차트 5단계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MOT 사이클 차트 5단계는 저희가 알고 계셔야죠. 첫 번째가 서비스 접점, 진단하기. 자, 이건 저희가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기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서비스 접점 설계죠. 이건 우리가 유닛 설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덩어리를 만들라는 얘기죠. 3번이 뭐였습니까? 3번이 네, 앞에서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잘게 잘라야죠.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 4번 네 번째가 나의 고객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다섯 번째가 일반적인 표준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안으로 행동하기. 이렇게 5단계였어요. 자, 그러면 뭐 1번에 진단, 2번에 설계, 3번에 가격 정책. 예, 이런 말은 나온 적이 없죠. 가격 정책이 아니라 3번은 바로 앞 단계에서 한 서비스 접점 네, 설계하기, 유닛 설계를 뭐라고 바꾸기로? 네, 세분화하는 걸로. 그래서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라고 쓰시는 게 오히려 맞는 설명일 겁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것도 순서만 알고 있으면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해 칼 알브레이트가 제시한 서비스 삼각형의 요소 중, 자, 서비스 삼각형 나옵니다. 다음 보기의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뭡니까? 나는 삼각형이 지금 오른쪽 분면에 있네요. 기업과 고객이 마주보고 있죠. 자, 여기에서 쓰게 되는 마케팅, 대표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외부 마케팅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기업과 종업원이 나타내고 있는 삼각형의 좌측 분면에 위치하는, 이거 우리가 내부, 내적 마케팅이라고 부를 거고요. 아래쪽에 종업원과 고객 나오면 이 둘은 뭐 한다고요? 1대1로 상호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상호작용 마케팅. 다른 말로 저희가 MOT는 실시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삼각형 그림에서 총 이름은 4가지였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수업 분석 나옵니다. 저희 뻔히 알고 있는 문제. 수업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중이라고 나오고, 첫 번째, 조직 외부의 위협을 회피하면서, 자, 위협을 회피한답니다. 그러면 전략의 이름 중에 뒤에 있는 건 뭐가 나올까요? 네, threat, 위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뒤가 T인 건 1번과 4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갈까요? 조직 내부의 약점을 최소화한답니다. 자, 우리의 약점을 표시하는 건 뭡니까? weakness, 약점, W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WT 전략이 되겠죠. 마치 토익의 전략처럼 저희가 그냥 간단한 공식처럼 기억할 수 있는 수학 분석에 대한 명칭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수월하죠. 이 방식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양켈로비치가, 자, 원래는 4년 가까이 많이 나오지 않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자꾸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미래의 시장 변동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번 이익 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세분화 시장에 대하여 판매 촉진비를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건 읽어보시면 마치 세분화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같아요? 네, 매스 마케팅, 대량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2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 4번, 5번은 다 시장 세분화, 특히나 양켈로비치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산업재 시장의 주요 세분화 변수와 관련해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던 문제는 소비재 시장의 세분화 변수예요. 2가지가 있었죠.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소비재 시장에 대한 거, 산업재 시장에 대한 거, 이렇게 2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문제의 집중은 다 소비재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재 시장이 작년 18년도 하반기부터 한번 출제가 시작되더니 그 다음에는 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제는 소비재 시장, 산업재 시장을 같이 좀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 있는 인구 통계적 변수요. 네, 산업재 시장에서 그럼 뭐 볼 수 있어요? 기업 규모, 산업 규모, 입지, 기술, 산업의 종류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업재 시장에서의 인구 통계적 변수였어요.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건 잘 보시면 소비재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요. 정말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였어요? 네, 고객에 대한 얘기였어요. 인구 통계적 변수. 그러니까 고객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정보, 흔히 우리가 배웠던 프로필 정보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산업재 시장으로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거시적으로 바뀌는 거죠. 거시적은 아시잖아요. 개인 빼놓고 얘기하는 걸 거시적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자, 이렇게 되면 기업 규모, 산업 규모, 입지, 기술, 산업의 종류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답은 뭘까요? 2번 가다라바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다 암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설명드린 것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암기가 기반돼야 되는 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 변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표적 시장 선정을 위한 표적 마케팅 활동 중 자, 집중화라고 나와요. 그래서 집중화는 저희가 배우셨지만 키워드가 뭘까요? 네, 특정 시장, 특정 고객, 특정 고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번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맞을까요? 네. 실제로 봤을 때 집중화 전략은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장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자원, 쉽게 해서 마케팅 비용이요. 제한이 어떨 때만? 네. 제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집중화 전략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딱 맞죠. 그래서 1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나누시는 게 딱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프라이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프라이스 물어봅니다. 프라이스는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러면 1번 공제. 자, 가격과 관련돼 있나요? 공제. 네, 관련돼 있죠. 2번 할인 관련돼 있어요. 3번 거래 조건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 조건이 뭐 할부, 신용 판매 뭐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 조건은 여기 들어가죠. 가격에. 판매 촉진. 자, 판매 촉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어디로 갑니까? 네, 프로모션에 가셔야죠. 프로모션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문제를 풀어봤고요.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만 조금은 생각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영상 자체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지난번부터 내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카페 또 뭐 제 블로그 화면이긴 합니다만 저희 카페도 동일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오시게 되면 뭐 기존에 있던 한 4년치에 대한 기출 문제, 그다음에 시험을 할 때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분석 내용들, 그다음에 출제 경향, 다양한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 기출 문제집을 구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라고 치시면 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략론 1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